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인도의 길거리 음식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저걸 매일 먹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위생과 음식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 전에 먼저 밝혀두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는 제가 머무는 내내 매일같이 극심한 물설사로 고생했던 아주 드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배탈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조차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인도는 방문하는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 정도로 믿기 힘든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한편에는 신이 축복한 땅이라고 널리 알려진 케랄라주가 있습니다. 이곳은 카리브해의 휴양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해변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악 경관을 선사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계곡과 라다크 지역의 자연경관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많은 여행가들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있는 이 거대한 지역은 사실 깊은 바다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산맥은 오늘날 네팔, 중국, 부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가로지르며 걸쳐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고 지구의 환경이 변하면서 바닷물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반짝이는 결정체들이 겹겹이 쌓여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요리에 사용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가장 남쪽 끝자락에는 칸야쿠마리라는 독특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 개의 거대한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인도양 아라비아해, 그리고 벵골만이 바로 이 단 한 곳의 지점에서 서로 만납니다. 그곳에 직접 서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 다른 빛깔을 지닌 바닷물들이 한데 뒤섞이며 소용돌이치는 장엄한 모습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희귀한 유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친척이나 가족끼리 결혼하는 근친혼 관습이 여전히 흔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둘 다 동일한 결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도의 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겐지스 강은 9억 명이 넘는 힌두 교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신성한 성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모두 씻겨 내려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에게 이 강이 기슭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그 죄를 강물에 뿌리는 행위는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끝없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얻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화장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힌두교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어린아이, 임산부, 그리고 종교적으로 극도로 순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강물에 직접 띄워보냅니다. 다시 말해 사이기야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마시고 목욕하며 신성하게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물속으로 썩지 않은 온전한 시신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신성한 동물로 숭배받는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상황이 더욱 참담하고 고통스럽게 변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들이 강물을 따라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고 강가 주변에서는 야생 동물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며 먹어치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지만 이러한 관습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다라비 빈민가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전에 뭄바이 중심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다라비는 면적이 고작 2.39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인구 밀도로 환산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41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하자면 세계적인 대도시인 미국 맨해튼의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약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 다라비의 어떤 골목길들은 폭이 너무나 좁아서 어깨를 옆으로 완전히 돌려야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미국 가정집 옷장보다도 훨씬 작은 좁은 공간에서 요리를 하고 몸을 씻고 평생 동안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전통 도자기 작업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막히는 열기와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짙은 연기를 매일같이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빈민가는 매년 10억 달러라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에서 매년 1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곳 주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재활용 및 제조업 기반의 독창적인 경제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두 다라비로 모여들고 이곳에서 꼼꼼하게 분류되고 깨끗하게 세척된 뒤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되어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글로벌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들도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빈민가 내부에는 1년 학비가 무려 450달러에 달하는 사립학교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한 채당 2만 5천 달러에 거래되기도 하며 매달 내는 평균 월세는 약 160달러 정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인도 전체 인구의 80.5%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빈민가 곳곳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사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 의류를 대량 수출하는 대규모 의류 공장들도 바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매우 단순하고 허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운영 방식은 상당히 정교하고 높은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인도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리 경고해 두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일부 위생 관습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도에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극심한 물설사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겨드랑이로 눌러 만드는 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넓적하게 펼치기 위해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 일부 노점상들은 반죽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몇 번 문지른 뒤 겨드랑이 땀과 열기가 반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천연 조미료라고 부르며 이렇게 준비된 반죽을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이 독특한 조리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요리사의 몸에서 불쾌한 채취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완벽한 자연의 맛이라고 여깁니다. 알로에베라 음료를 만드는 과정도 독특합니다. 노점상은 위생장갑을 전혀 끼지 않은 맨손으로 알로에 줄기를 직접 자르고 끈적끈적한 즙을 짜낸 뒤 여기에 달콤한 시럽을 섞어 손님에게 그대로 건넵니다. 사탕수수 주스의 경우에도 사탕수수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내지 않습니다. 그저 겉면에 묻은 먼지를 낡은 천으로 대충 슥슥 닦아낸 다음 앞찾기에 그대로 집어넣어 즙을 짜냅니다. 인도의 차티스가르주에는 붉은 불개미 소스 또는 차프라라고 불리는 아주 이색적인 별미가 있습니다. 이 소스는 붉은 불개미의 몸에서 나오는 체액과 개미 알을 한데 모아 으깨어 만듭니다. 개미들을 바짝 말린 뒤 곱게 갈아서 소금과 달콤한 감미료를 섞어 완성합니다. 개미의 몸속에 들어있는 개미산 성분 때문에 이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독특한 맛을 냅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귀한 보양식으로 대접하며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을 이용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돈 50센트 정도로 즐길 수 있는 전통적인 쌀밥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밥을 맛있게 먹은 후에는 인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널리 알려진 국민 길거리 음식인 파니, 풀이를 맛보러 갈 수 있습니다. 파니, 풀이는 글자 그대로 물이 들어간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라면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만날 수 있는 불타는 판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이 음식은 실제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입안에 그대로 집어넣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향신료, 말린 과일, 구운 회양 씨앗, 카다멈 잎, 정향, 그리고 특제 소스를 베텔 잎에 쌈처럼 싸서 준비한 뒤 상인이 여기에 불을 붙여 손님의 입안에 쏙 넣어줍니다. 입을 꼭 다물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은 그 즉시 꺼집니다. 인도인들은 이 불타는 음식을 먹으면 기침, 감기, 두통이 치료되고 전반적인 면역력이 크게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혹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청포도. 스무디 노점에서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분위기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음식을 만질 때 오직 손가락 끝부분만 사용하며 손바닥 전체로 음식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또한 왼손은 전통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절대로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인도 법률은 소를 도축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 염소, 물소 같은 동물들은 도축할 수 있지만 소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도 여행 중에 맛있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기대했다면 완전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고기는 소가 아닌 물소 고기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백신과 적절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부 열성적인 힌두교 신자들은 구자라트 주에 있는 소 보호소로 매주 한 번씩 찾아가 소의 저주로 몸을 씻고 소의 소변과 대변을 혼합한 오물을 온몸에 구석구석 발랐습니다. 그들은 이 기괴한 행동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문 의사들은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만으로 이를 성실히 따랐습니다. 소를 둘러싼 그들의 종교적 의식은 참으로 신비롭고 이색적입니다. 사람들은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소의 꼬리를 경건하게 잡고 소가 자신의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도록 가만히 서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성한 에너지가 자신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웨스트 벵골주에서는 소의 밀수출을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소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목에 걸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소들은 복잡한 도로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인도에서 버스나 기차를 타야 할 때 승객이 아무리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여도 탑승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차 지붕 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올라타 있거나 열차 옆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타겠다는 몸짓을 보내면 탑승해 있던 현지인들은 어떻게든 몸을 움츠려 당신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을 즉시 절망에 빠뜨리는 아주 답답한 특성도 존재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서양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 완벽하게 정돈된 줄에서 몇 시간 동안 성실히 기다렸다고 해도 막상 문이 열리면 현지인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당신을 앞질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은 버스 탑승구는 물론이고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심지어 정부 공공기관 관공서에서도 매일같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은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좌석과 시원한 에어컨 시설을 기대하며
디럭스 버스라고 선명하게 적힌 값비싼 차표를 구매했지만 정작 승차장에 들어선 차는 에어컨도 없고 낡고 비좁은 고물 버스일 뿐이며 이제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아주 독특한 결혼 관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는 토다족이라고 불리는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집단 결혼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상상하는 일부 다처제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전통은 여러 명의 남성이 동시에 단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하여 공동의 가정을 꾸리는 방식입니다. 이 관습 중에서도 특히 외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부분은 바로 결혼식 첫날 밤을 기념하는 독특한 의식입니다. 새롭게 혼인을 맺은 신부는 자신과 결혼한 남편 집단에 속한 모든 남성들과 차례대로 긴밀한 신체적 관계를 맺는 친밀한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의 오랜 부족 전통이 규정한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며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집단 결혼의 결속력을 다지고 가정을 확립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식은 그들의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매우 깊고 숭고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족민들은 여성이 각각의 남편들과 신체적 친밀함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자신의 결혼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과 더 깊고 동등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는 여성의 가입 능력, 가정의 평화와 조화, 그리고 부부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적 신념입니다. 인도의 모든 오지가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위치한 노스 센티널 섬은 지구상에서 외부인의 접근을 가장 엄격히 거부하는 위험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센티널 부족민들 때문입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과거에 아주 드물게 외부인과의 접촉이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매번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습니다. 센티널 부족민들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독감이나 감기 같은 일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벼운 질병에 불과한 감염병이 이들에게는 부족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섬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는 주민들의 즉각적이고 격렬한 적대 행위와 폭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센티널 부족민들은 해안가에 다가오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활과 화살 그리고 창을 아끼지 않고 날리며 공격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18년 이 부족을 개종시키기 위해 무모하게 섬에 상륙하려던 미국 이번에는 인도의 종교와 영성에 대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힌두교에는 단 한 명의 유일 신이나 소수의 신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종교 세계에는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특별한 초능력, 그리고 상징적인 속성을 지닌 수없이 많은 신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최초의 신 브라흐마부터 파괴와 변화의 거친 성격을 지닌 여신 칼리에 이르기까지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신만의 명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도에는 부와 지혜, 그리고 사랑과 전쟁, 혹은 비와 수학이나 보호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말 그대로 수천 명씩 존재합니다. 인도의 거대한 인구 규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특한 사회적 현실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색적인 직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웨딩 탐정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무려 15,000명이 넘는 전문 탐정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예비 배우자의 과거 이성관계를 조사하거나 결혼 전에 불륜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뒷조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생소하고 흥미로운 직업은 뭄바이에서 활동하는 침뱉기 단속권입니다. 이 직업이 생겨난 이유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침을 뱉는 무분별한 행위가 도시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도인들은 붉은 즙을 만들어내는 사탕수수와 아레카 열매를 섞은 판을 즐겨 씹는데, 이를 뱉어낼 때 생기는 붉은 얼룩은 벽이나 도로를 심각하게 더럽힙니다. 이 때문에 택시 안이나 3륜차 릭샤의 안팎, 그리고 건물 외벽 등 도시 곳곳에는 침뱉기 금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전담 단속원들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살아남는 과정은 몹시 고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인도인들의 독창적인 생존력과 뛰어난 환경 적응력은 언제나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는 인도를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하게 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잡한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면 그 어디에서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이웃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산이 고장 나더라도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우산을 고쳐주는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길가 모퉁이에서 거울 하나만 걸어놓고 능숙하게 머리를 깎아주는 야외 이발사도 흔하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 한복판에서 다친 뼈를 임시로 맞춰주거나 상처를 치료해주는 민간 치료사들도 활동하고 있으며, 위생과 청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인도인들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 전역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진보적인 지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참신한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원인은 인도에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빈곤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번영을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평한 소득 분배로 완전히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고작 몇 달러 수준의 아주 적은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의 위생 문제는 본질적으로 빈약한 교육 수준과 부적절한 사회적 안내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학교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다시 말해 인도의 모든 지역이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며, 대다수의 환경적 오염 문제는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소외된 취약계층 공동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랜 세월 굳어진 일부 생활 문화적 습관도 이러한 실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많은 사회적 과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적 성취와 경이로운 건축 유산들을 보존하고 있는 찬란한 역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대표적인 문화유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두라이에 우뚝 솟아있는 미낙시 암만 사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스럽고 화려한 종교 유적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힌두교의 미낙시 여신을 기리기 위해 건축된 이 사원은 세밀하게 조각된 탑들과 다채로운 색채를 자랑하는 고푸람,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완성된 넓은 앞마당을 자랑하는 드라비다 양식의 최고 걸작입니다. 미낙시 여신은 흔히 파르바티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랑과 풍요 그리고 지혜를 관장하는 성스러운 존재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원 단지는 구조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정교하여 며칠 동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아도 매번 새로운 조각상과 독특한 예술적 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원의 모든 기둥과 벽면은 힌두 신화 속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형형색색의 조각과 벽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하라슈트라 주에 위치한 아잔타 석굴 또한 인류의 보물 같은 장소입니다. 이 석굴 사원 안에는 기원전 2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훌륭한 고대 암벽 벽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절벽을 직접 파내어 조성된 이 석굴들은 고대 인도인들의 초인적인 예술적 상상력과 정교한 공학적 기술력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아잔타 석굴의 벽화와 조각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와 다양한 종교적 인물들의 생애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인들이 영위했던 생생한 일상생활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도구만을 활용하여 이토록 완벽하고 사실적인 명작을 완성해냈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찬란한 문화유산들은 인도가 수많은 역사적 난관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품어온 나라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비록 오늘날 일상적인 청결 문제와 빈곤이라는 현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스러운 예술 문화를 꽃피운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적인 여행 다큐멘터리나 화려한 볼리우드 영화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인도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15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느낀 인도의 가장 강렬한 인상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극단적인 가치와 환경들이 한 시간과 장소에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부신 부유함과 뼈아픈 빈곤, 그리고 오랜 세월 축적된 영적 지혜와 빠른 속도의 첨단 기술 혁신과 더불어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직면한 현실적 한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깊은 종교적 영성과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능력이 한데 엮여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더 넓은 시야를 갖도록 자극하는 진정한 매력을 지닌 공간입니다. 인도는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혹은 무엇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삶인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편견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감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충격을 선사하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우며 신성하면서도 가장 지극히 세속적인 감정들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날 것 그대로의 역동적인 삶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